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상선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29일까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으면 자율협약이 개시되고 이후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한 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 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합니다. 휴젤이 보출렉스의 폴란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휴젤은 임상 3상을 완료한 이후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유럽에 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해외 현지 법인 두산밥켓이 상장을 위한 대표 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두산밥켓이 이르면 오늘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두산밥켓의 기업 공개 규모를 1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SMCNC가 영상 콘텐츠 사업과 음악 콘텐츠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할 후 종속회사는 SMCNC로 영상 콘텐츠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며 분할 신설회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콘텐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주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 증권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DB 대우증권, IBK 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의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를 통해 시황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가운데 코스피 반등의 핵심 키워드가 유동성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금이 들어오며 코스피가 반등했다는 건데요. 유동성 랠리 당분간 추가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이 부진한 만큼 길게 봤을 때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제 코스피 매도 타이밍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와 호주 달러를 보고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2% 이상에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때, 그리고 호주 달러가 하락세를 보일 때 코스피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자라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매도 타이밍을 볼 때 코스피보다 먼저 반등한 국제유가와 금속지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제유가와 LME 금속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국의 국채금리와 호주 달러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 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도를 고려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 4월에는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4월 증시 유동성 파티를 조금 더 즐기되 앞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자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유럽계 자금이 매수하는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제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럽계 중심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만큼 코스피 상승세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자금이 유럽계 자금인 만큼 어디로 유입됐는지 지켜보자는 관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럽계의 자금이 쏠리는 시클리컬 업종에 관심을 갖자고 제시했는데요. 시클리컬 업종이라면 경기 소비재와 소재, 산업재를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4월의 전고점인 2100포인트까지도 돌파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4월 말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하면서 5월부터 시작될 하락세에 대비하자고 제시했습니다. 4월은 또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플러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달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의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6년 1분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4분기 부진했던 실적의 반영 과정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1분기는 특히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제시했는데요. 1분기 대규모 어닝 쇼크 가능성은 그만큼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이익 증감률의 저점이 확인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확실한 것은 현재 증시가 이익 증감률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는데요. 이익 사이클이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1개월간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된 상위 업종으로 정유, 제약바이오, 화학, 인터넷, 전기를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네, 개장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장전 전략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상황에서 코스피 2천석 안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자동차 업종이 다시 오르면서 또 업종별로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좋은 전략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지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수 2,000포인트 안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맞고 떨어지는 현들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0포인트에서의 펀더멘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받아주고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들. 일단 어제도 그렇고 지속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은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의 연속성이 지금같이 있을 때 현재 구간에서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한 번 나와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슈팅도 가능한 그런 구간인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최대 호재성 이벤트,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유동성의 흐름들, 최근 현들을 보면 상당히 안도랠리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하락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을 했었는데, 자, 그 이유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일단 나와주게 됐죠. FRB 고위 인사들이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4월이나 6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상황으로 미국 증시가 오전장에는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들. 일단 어제 그대로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나와주었던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언제 하든 그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이미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은 상승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뒷심을 뒷받칠 만한 더욱더 강력한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달 발표된 경기 지표의 호재는 현재 상승 과정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추가적인 상승, 큰 폭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죠. 2,000포인트가 되면 고질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펀드 하면 물량. 하지만 이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려면은 그 물량을 받아주는 그 주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론이 또다시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경험했던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시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될 구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어제 지수 5일선에 대한 지지만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즉 5일선 이탈 시에는 빠르게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섹터별 전략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서 현대차,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대차가 역시나 예상대로 2.6% 정도 상승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아주 좋게 흘러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상승하는 파동들의 과정들이 일단 16만 원 정도의 부근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폭을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16만 원 부근에서는 대응하신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리고서 27,000 정도까지의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TV 패널의 수급 상황 개선이라든지 OLED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폭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지속적으로 지금 26,000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26,000원대, 이 라인은 이번 연도에도 26,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25,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모습들이 윗꼬리로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나올 법한 상황이 되겠지만은 현재 구간 일단은 상승 시에는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도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증권주들도 어제장에 사실 이제 하락권역이 마무리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죠. 일단 삼성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대우증권까지 큰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조금은 더 지루한 패턴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부근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5일선 지지세에는 재차 상승과 하락의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특징적인 패턴으로 인식을 하셔갖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특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상승이 제한된 그런 모습들. 자, 셀트리온도 아직까지는 5일선에 대한 유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OLED 관련된 업종들과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주를 이뤄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상승하는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빅보리로서 빠르게 단기성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의 최근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고가에 있는 종목들 장기성 그런 매매보다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찾아서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락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시작 12분 전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드는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전 전략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9분, 개장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를 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지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이제 KL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KLS 같은 경우 전일 일단 상한가를 좀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쪽하고 이 AI 쪽 그리고 IoT 쪽 기업에 대한 지원 전망 소식 때문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스타트업 투자 자금이 2011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6,700억 원, 약 7천억 가까이 수준까지 좀 늘어나면서 최대 지금 5년 동안 거의 3배 이상 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쪽에 이 지원을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 먹거리 전략으로 좀 굳혀가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로봇 쪽하고 AI 쪽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 개발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 내로는 한 30만 주 정도, 그리고 예상 체결가는 지금 플러스 한 9.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통 상한가 간 종목들의 특징이죠. 첫날 상한가 가고 둘째 날 이제 갭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둘째 날은 좀 분봉상으로 좀 보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이제 고점에서 좀 잡으시는 일들 없으시게 아마 좀 이 장중에 분봉 눌림목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보면은 직전 고점이 3,650원 정도인데 여기는 아마 좀 이번에는 이 가격 차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중 분봉 매수만 좀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기회는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감사보고서 미제출이었다가 제출되는 종목들의 이 상승폭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이 주식 분할,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 때문에 좀 올랐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으로 한 23만 주 정도,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플러스 한 2.4% 정도 지금 상승해서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30% 정도 빠졌는데 30-40% 정도.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좀 한번 들어올려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면 한 1260원, 그러니까 1300원 언더에서 매물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아마 장중에 좀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 초반대라든지 1000원 언더에서 좀 사서 1000원 위에서 좀 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이 오성 LST랑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인데, 오성 LST는 오늘도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특징이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세게 좀 나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까지 왔으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상한가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이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가 특징주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메리츠 정보증거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7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함께 하실 분 모시고 개장 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헌터스 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JB스탁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양시장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는데, 어제 조정을 받더니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요즘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장 조금 더 힘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이번 주 비롯해서 다음 주 기본적인 팩터 중에 하나가 유가증권 시장 2000선을 돌파, 상당히 좀 애다는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수급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8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했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이 어저께 장중 2003포인트죠. 2003포인트 찍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순매수보다도 매도 소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외국인은 2000선 전후방이 되면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시그널을 어저께 보여준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970선, 80선, 그리고 90선, 물론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찍지 못했지만 각 지수의 마디마디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어저께 2003선 찍자마자 외국인들 순매도 돌아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월달, 2월달 그리고 어저께까지 시장에 대한 팩트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을 넘어서 FOMC 회의가 그동안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로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유가 배럴당 20달러까지 급락했던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모습도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 마지막으로 엔화 강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정책이 여러 가지 안 좋다는 모습이 3월달 들어서 소폭이나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 최소한 호재는 아니더라도 악재의 어떤 리스크는 좀 넘어섰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 장중 외국인은 어저께 1300 이상의 순 매수를 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면서 시장의 리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실 화면에 대한 코멘트를 좀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어저께 장중에 외국인들이 2003선에 밀렸을 때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달러 베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2월 29일 날 달러당 1240원 이후에 상당히 원화가 강세 모습을 기록됐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이 지난 2월 29일 같은 경우에도 그 3월달 이후에서 외국인들은 연속 순매수를 했었고요. 지난 3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7천억 이상의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한국항공우주 어떤 자사주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계들은 3월달 들어서 공격적인 매수를 했는데요. 특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달러당 1240원에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는 1160원이 되면 환율을 보면, 즉 달러 베이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손해봤다는 것을 환율 차손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3월달 이후에 순매수 기조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달러 베이스, 즉 원화에 있어서 손해 보더라도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먹겠다, 그런 어떤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의 흐름들, 그리고 원화의 어떤 강세 순매수 보면 외국인들은 워낙 한국 돈이
시장이 지금보다 더 강세가 되더라도 즉 주가를 통해서 즉 자본이득을 통해서 시장을 좀 이어가겠다는 평가가 있어서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수의 기조는 좀 상관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했던 외국인이었죠. 오늘 수급 흔들릴지 여부 조금 더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동향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은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네, 당분간은 조금 시장 자체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기관의 조금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장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이제 다우지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는 좀 연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다시 좀 재차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소외되는 좀 기분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의 경우는 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수급이 워낙에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그 증시 자체가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좀 2,000포인트에 좀 도달을 한다면은 기간이 이제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지수를 조금 큰 폭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2,003 부근에 좀 그 도달을 하다가도 다시 좀 장 후반 되면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이제 매도가 그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700선을 좀 목표를 앞두고 현재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그 시장 자체도 본다면 이제 수급 흐름 먼저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큰 폭의 좀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양 매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흐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란지 뭐 외국인의 매도 그 매수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그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미 오른 업종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업종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무난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보다는 오히려 좀 종목별로 좀 선택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예상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직은 못 오른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요즘 또 글로벌 정책 이벤트가 끝나고 이럴다 할 큰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김지성 이사님 아직까지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긴 한데요. 네네. 그 전까지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수급을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가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지난주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의 경제 수장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보셨습니다. 뭐 제닛 옐런 의장도 보셨고요. 또 그러다 일본 총재 모습도 보셨고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에는 ECB 총재까지 우리가 봤는데 경제 주체들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코멘트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좀 부정적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전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실적 시즌이 돌아섰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뭐 3월 말이 돼야지 정확하게 표현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너무 좀 실적에 비해서 너무 오른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22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확실히 집계되기 전인 만큼 각 업종별로 어떤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T 대형주들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강 업종들도 대체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연일 자동차 업종들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여전히 좋습니다. 정유업종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주들이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코스닥 전기차 관련주 전체적으로 이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역시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까지 상한가 들어갔던 오성 LST 오늘도 급등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요, 이 2차전지 관련주에 이어서 OLED 관련주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또 역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코스피 지금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0.2% 오르면서 1993포인트 가리키면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3% 가까이 오르면서 694포인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지금 코스피 개장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총 흐름까지 같이 주시죠.
알겠습니다. 시장 의미 가운데서 이 시각 현재 유가정구 시장이 2000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1994선의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어저께 장중한 때 200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 오늘도 2000선은 넘겠지라는 평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끝났을 때, 즉 3시에 장 마감했을 때 과연 2000선은 지켜지는지 그런 부분도 시장의 팩트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 가운데 스탠스가 약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앞서서 어저께도 2000포인트 찍고 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잠깐 보였었는데 이 시각 현재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잠깐 보이고 있는 것이 8거래일 순매수 만에 9거래일째는 순매도 돌아서는지 그런 부분들 시장의 중심에 좀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쌍끌 순매도에 넘어서 트리플 순매도가 보이겠는데요. 개인은 18억의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20억의 순매도, 마지막으로 기관은 136억의 순매도 속에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이슈 8거래일 만에 과연 외국인의 순매수가 끊길지, 그리고 기관의 어떤 순매도가 16거래일째 이어질지는 오늘 이 시장을 봐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팩트는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2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각 포인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팩트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400원 타락, 그리고 전체적으로 1위부터 15위 가운데서 한국전력, 그리고 신한주지 외에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매수 매도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총액 가운데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느덧 127만원 보이겠고요. 증권사의 페이퍼를 보면 130만원, 그리고 140만원에 대한 목표가의 어떤 타켓 프라이스가 이번 주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퀘션 마크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부합의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또 삼성그룹 가운데서 지배구조의 금융적 지배구조의 대표주인 삼성생명이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11만 3천원대 모습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빨간불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순 매도가 25개에서 현재 플러스 1억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3대 주체 모두 매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소폭 매수 전환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대형주 위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닥 출발 상황은 좋습니다. 현재 좀 강박거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이제 694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에 조금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장 막판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막판까지 장 후반까지도 이런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700선 좀 목표가 도달이 이제 목표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매물이 좀 쌓여있는 상황이고 어떤 좀 분위기가 지수 자체를 이끌 만한 어떤 좀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690선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대부분 조금 종목 위주들이 강박거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는 0.19% 정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 동서라든지 코미판, 로엔, 컴투스 대부분의 이제 시가총액 종목들이 강박거리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상 급등세로 보였던 코데즈 컴파인의 경우는 마이너스 1%대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라든지 파라다이스 케어젠의 경우는 소폭 약박거리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양호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700선 돌파보다는 당분간은 690선 근처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하루 휴장했던 일본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지수 1.3% 상승하면서 강한 출발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자세한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성 위원님. 네, 업종별 흐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팩터별 흐름 보면요, 의약품, 전기전자, 운송장비, 또한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전체로 상승의 모습을 좀 기록했는데요. 시작 현재 의료 종밀이 유가정구 시장의 업종별 상승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한미약품인데 코멘트가 있었죠. 성장 호르몬 치료제 이제는 일상을 넘어서 이상에 선거했던 부분을 통해서 의료 종밀의 상승은 결국 한미약품의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 이런 모습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한미약품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시를 통해서 어쩌면 한미약품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의료종밀 업종들을 업종별 의미 가운데서 상승 1위 올려놨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기계업종 그리고 최근 들어 증권업종들이 계속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의 모습도 증권업종 보이겠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업종이 장중에서 2000포인트 돌파 등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증권업종, 업종별 상승 1위로 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증권업종 가운데서 과거에 힘들게 했던 중국 상하이 지수 비롯해서 홍콩 H 지수 등 ELS 이런 어떤 손실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월달 들어서 중국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홍콩 H 지수 비롯해서 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증권업종의 상승률 위로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의 팩트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각 하락 섹터는 여전히 전기가스업이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기가스업 가운데 한국전력이 여전히 하락률이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전기가스업이 당분간 하락률을 리딩할 것은 아닌가 이런 코멘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전기가스업은 우리가 통상 경기 방어주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팩트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도 잠깐 코멘트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화학, 정유 등 소위 차종 종목들이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화학업종, 정유업종,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20달러 코멘트에서 어느덧 40달러 밴드에 들어섰기 때문에 20달러 기준으로 보면 어느덧 100%의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그런 어떤 유가의 상승 기대감 속에서 정유업종이 50일 신고가 그리고 실적 호조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화학업종은 롯데케미칼 등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 코멘트 가운데서 화학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결국 자동차 업종들이 과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코멘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들이 떴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차전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 뜨는 것이 맞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이 시각 현재도 자동차 업종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록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코멘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종 이미 대부분의 그 실적들이 예상보다 부진하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전국 전 세계 자동차 업종별 이미 그 업종별로 성장률이 드러냈다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메리트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각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 여전히 차종 종목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오늘 일단은 한미약품의 상승과 맞물려서 의료 종목이 오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미약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하기도 했는데 해당 종목 움직임 조금 더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움직임 좋았던 자동차주 오늘도 잘 오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 전환한 이후에 조금씩 매수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은 코스닥 수급 상황은 외국인 23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약 1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신권에서 10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 이제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학업종이라든지 제약업종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업종이 한 2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계 운송 장비 부품 또 외국인의 매도가 소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 업종별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장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조금 장 막판에 좀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매도를 일관할지 여부를 꼭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업종별로는 대부분 이제 강박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종이 목재 업종의 경우 1%대 좀 상승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금융업종이라는 통신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 IT 하드웨어 대부분 업종 위주로 강박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섬유 의료 업종 코데즈 컴파니의 영향인지 좀 약 1%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업종별 흐름은 거의 다 이제 상승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초반 분위기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서울 외환시장은 1163원에 개장하여 현재 364원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62원 25전에 최종호가 되었는데요. 이는 1개월물 스왑 포인트인 95전을 고려할 시 직전 거래인 현물한 종가 대비 2원 20전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뉴욕 시장에서 달러원이 하락한 이유는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WTI 기준으로 1.2% 상승했고, 전일 상해 증시는 약 2달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본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러원의 하락 압력 예상됩니다. 따라서 1160원 선 하향 돌파도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1160원 선에서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일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이어지며 4월 혹은 6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될 수가 있고요. 또한 1160원대 초반에서는 저가 매수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유지되고 있어 1160원 선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완화에 따른 위안화의 절하고시 압력 또한 달러화를 지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처럼 금일 1160원대 지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통화 흐름에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예상 범위는 1156원에서 1166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지카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녹십자 MS가 급등하고 있고요. 유니더스는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고 명문제약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하게 이 소식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석 이사님, 지금 현재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련주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팩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비롯해서 몇몇 바이러스가 실은 사람의 살고 때는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 비롯해서 소위 테마성 개념들이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어저께 한미약품이 일상에 넘어서 국제적으로 이상의 어떤 그 상대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팩트가 테마성으로 우리가 보긴 뭐하도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장의 좀 중심에 어떤 서 있다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우리가 소위 이런 부분들 뭐 테마성으로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몇몇 종목들 보면서 잠깐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앵커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첫 발생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 스트레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소위 테마성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녹십자 MS도 시장의 중심에 좀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카 바이러스 분자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종목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으로 다시 한번 첫 지카 바이러스 나왔던 부분들이 테마성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코스닥 시장을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이 종목들이 급등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환자 발생 소식이 오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통상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은 지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여러 제약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러스 업종들이 상승보다 하락의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상승 섹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몇몇 종목 가운데서 유니더스도 결국 남성 콘돔 관련주가 결국 그런 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 통해서 유니더스 그리고 녹십자 MNS 그리고 명문제약 등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니더스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것이 며칠째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급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은 그냥 테마성을 지켜보자는 좀 보호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리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마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테마주는 테마주로 보자. 일단은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카 바이러스 테마가 그동안 좀 주춤하긴 했었거든요. 김진경 연구원님들은요, 이 테마주들 어떻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조금 차익시장 매물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현재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기업과 실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과 상관없이 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테마주의 경우는 그냥 테마주적으로 보자. 이 뜻은 곧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는 오히려 좀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실 분들은 이렇게 급등 시에 오히려 비중 축소 전략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글쎄요, 뭐 테마주적인 부분은 내일도 상승할지 아니면 모레도 상승할지 그거는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신의 영역이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올 정도로 테마주들의 급등세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인데요. 만약에 이제 또 급락세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경우는 그래도 반절가량은 좀 더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내일장도 뭐 급등 출발을 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내일장에 바로 추세가 꺾여서 출발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더 힘을 쓰셔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카바이러스 테마주 일단 오늘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토크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기관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지금 너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원망스러운 모습까지 드는 기관의 매도세인데요. 왜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한 진단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현대증권의 인수전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국금융투자와 KB금융의 양파전이었는데 얼마 전에 KDB 대우증권을 인수한 미래에셋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조금 더 이 인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증권의 인수전 그리고 그 이후 증권업계의 판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관의 매도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사실 기관이 매도 규모만 줄여들어도 좀 시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김진석 기사님, 일단은 펀드 환매 물량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15일째 기관들에서 매도를 보이는데, 오늘까지 포함해 16일째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물량과 기관 물량들은 우리가 대부분들이 통상 펀드 자금을 우리가 소위 환매성 성격이기 때문에 이석현재도 기관이 367억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132억 그리고 투신이 129억으로 투신의 어떤 매도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주식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결국 이익을 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파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욕먹을 부분 아니라 봅니다. 다만 전체 그런 가운데서 금융투자에 대한 모습을 잠깐 보기 전에 연기금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그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쪽에 매도가 한다면 이제는 연기금이 좀 시장의 모습을 좀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총선이 이제 D-20일 남았는데요. 결국 총선 때 전체적으로 민심을 좀 좋게 한다고 그러면 유가증권 지수가 제 생각으로 2,000포인트 넘어서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총선으로 밀리는 것은 총선으로 영향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기관들은 현재 패턴대로 D-16일이 때로는 D-20일 이상 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입장들은 현재 1993선 즉 2000선 전후에 난 매도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3월이 아니라 4월달 5월달 됐을 때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는 그때 가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좀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누적적으로 매수 매도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전체를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패턴은 기관이 매도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물량으로 잡아들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3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 거래소에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전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기관의 모습 보겠습니다.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보면 기관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차 등 앞서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딛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132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어제도 1600억 이상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잠깐 이 종목을 보면서 시장에 좀 리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간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간다는 것인데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페이퍼를 보면 3월 22일 날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가 150만 원 올려놨고 그리고 대신증권이 149만 원 올려놨고요. 또 현대증권이 155만대. 따라서 증권사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목표가는 상대적으로 높이 올려놓으면서 최근 들어서 매매 플레이 보면 오히려 매도하겠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지 않은 이상 삼성전자 목표가 올려놓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삼성전자 어떤 스탠스와 금융투자 쪽에 미스매치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금융투자 쪽에서 즉 증권 쪽에서 삼성전자 목표를 지금보다 높여놓는다면 지금까지 매도가 이어진다면 그 얘기는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말은 거짓입니다.
네, 일단은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도할 때 연기금의 방향성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렇다면 김진경 연구원이 기관 매도,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 당분간의 기관의 매도는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부근에 좀 도달한다면 굉장히 큰 차익 시장 좀 매물을 출혈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이제 1,990선에 좀 코스피 지수가 머물러 있는 동안은 기관의 매도를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관은 이제 지수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관에 지금 이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런 시장은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이제 관점을 돌리는 것은 기관보다 일단 외국인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수를 이끌어 왔던 것은 기관의 힘보다는 그래도 외국인의 힘이 컸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힘이 어느 정도 지수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뭐 매도로 이어지면서 뭐 추세로 하락할지 이런 부분이 또 외국인의 또 이제 힘이 또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것 같고요. 그래도 외국인의 경우 당분간 좀 매수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글로벌적인 뭐 어떤 경제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면이 가장 큰 변수였는데 이런 불안감이 대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히려 좀 위험 자산에 좀 더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흐름을 앞으로 좀 공방을 펼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이런 좀 수급 흐름, 어떤 정확한 수급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1,980선에서 90선 부분에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지루한 시장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그래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결국 이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보다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기관의 매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일단 지수를 이끄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초점 맞추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요즘 본다면 기관의 경우 대부분 종목 위주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안 오른 업종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좀 매력 있게 느낀 업종이 바로 자동차 주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부분 크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오르지 못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별로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완성차 업종들의 이제 가격,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도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조금 더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기관이 IT와 의료정밀 위주로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석 이사님, 그렇다면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편차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연속 16일째 수 매도가 있지만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서 매도로 잡히고 있는 거고요. 실은 여전히 뭐 매수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좋아했던 종목 가운데서 정유업종들이 상당히 시장의 좀 중심에 들어섰고 이번 주에 각 경제 TV를 비롯해서 많은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입장에서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촉발된 주체는 현대차가 그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에 지분 일정 부분 팔았기 때문에 과거 현대차가 힘들었던 즉 삼성동 그 현대차 부지 그 캐시 자금을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재무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팔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희석됐다 이런 관점으로 기관들 여전히 자동차 업종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현대증권의 인수 이야기입니다. 자, 대우증권 인수전 이후에 또 다른 M&A 소식이죠. 한국금융투자, KB금융투자의 양파전에서 미래에셋이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치열한 인수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수 3파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먼저 증권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대증권의 인수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일단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어디로 꼽히고 있나요? 네,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인수의 의향서를 좀 제출 공시를 한 데가 바로 이제 KB금융과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뭐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현대증권 인수에 가장 좀 유리한 좀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그동안 손꼽혔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증권까지 이제 대우증권 인수를 한 미래에셋증권까지 재차 지금 현대증권 인수전이 좀 뛰어들면서 지금 크게 이제 대형증권사 이제 3파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증권의 그 지분 22.56%를 지금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한 3,400억 정도, 그 정도 좀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30% 정도 준다라고 봤을 때 한 4,500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인수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까지 좀 뛰어들면서 이런 좀 인수 가격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천억대까지도 인수 가격이 좀 실제 인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증권사로서 그 3조 원이 넘는, 자기 자본 3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로서 지금 그 증권사 대비해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비판 한 0.4배 정도 수준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증권의 그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현재 그 M&A 이슈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주가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좀 부여를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만일에 다른 어떠한 쪽으로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주 지분이 한 22.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그런 지분 매입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증권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인수 가격이 6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현대증권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거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일단 현대증권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인수 전에 뛰어든 세 가지 종목들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뭐 인수에 뛰어든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금 현대증권 인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다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대형 증권사들은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좀 부담 요인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전에 참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좀 관심을 좀 안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인수 이슈를 먼저 현대증권의 보도에 다른 세 종목은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증권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른 인수에 참여한 세 가지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동의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동일하기보다 실은 이 M&A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처럼 화학적 결합을 좀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인사이트 펀드로 유명했고요. 현대증권은 바이코리아로 이렇게 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인데 KDB 대우증권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종목들이, 이런 증권사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시장에 좀 고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 결합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이번에 박현주 회장이 KDB 대우증권을 인수가 이미 가격 결정됐죠. 이제 대주주 적격만 앞두고 있는데, 박현주 회장이 했던 말이 뭐냐면 대우증권의 후배들을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지켜보겠다. 그리고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인원을 승계받겠다 얘기했는데요.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서로 간의 색깔들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서울 웬만한 거리 가시더라도 미래에셋증권도 있고요. 그리고 대우증권의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중심에 좀 서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저께 그 KDB 대우증권을 비롯해서 몇몇 어떤 가격 결정이 됐고요. 이제 현대증권을 과연 누가 인수하는지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이 아마 이게 그 전략적 투자라고 그러죠. SI식으로 전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지분을 인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증권까지 일정 부분 지분 인수는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KB금융 그리고 한국금융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위 그 M&A가, 즉 호가를 올려놓고 미래에셋증권을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저께 그 현대증권 관련돼 가지고 미래에셋증권이 매수하겠다,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어제 오히려 미래에셋증권은 어저께 하락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하락하고 있지만 어저께 190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현대증권은 더 호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대증권 어제 입장에서는 좀 짜릿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넘어서 구조조정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증권회사 M&A 모습이기 때문에 이론의 구조조정 없이 과연 현대증권을 다시 한번 인수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좀 반대고 좀 퀘션 마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 KDB 대우증권을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현대중공까지 인수할 여력까지 없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호가를 올려놓고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은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은 이 3파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히려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뭐 KB금융지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두 회사 간에 좀 경쟁 치열화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수가 있다면 바로 미래에셋증권이 좀 참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좀 변수가 조금 예상이 되는 만큼 뭐 이제 가격대도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현대그룹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력 이제 계열사의 현대상선을 위해서 현대증권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대그룹 자체에서는 현대증권 이제 매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 관련 이제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현대증권 자체적으로 이제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현대증권의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어떤 좀 이제 인수를 위해서 책임을 썼지만 이런 부분이 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인수가 거의 좀 성사가 될 것이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 기대가 이미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뭐 추세를 올라가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관망 이제 숨고르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서 현대증권에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태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만약에 단기적 목표가라면은 8,000원 선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 인수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관련 증권주들 보수적인 관점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면요.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0.05% 하락하면서 69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0.13% 오르면서 199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이 지금 가장 많은 검색어에 오르고 있고요. 오성LST, 셀트리온, 현대상선, 푸른기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 역시 대한전선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대상선, 슈넬생명과학, 카카오와 한국항공우주가 많은 검색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네, 커뮤니티가 올랐다는 것은 거래소 코스닥 중복되는 것은 대한전선의 부분이 있는데요. 자, 대한전선을 잠깐 좀 리뷰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전선의 CM송이 있었습니다. 대한전선의 새로 나온 텔레비전, 디제로 텔레비전인가요? 제 옛날 기억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대한전선 상당히 과거에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과거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본잠식 사유 해소로 관리 종목이 해제되면서 지난 18일 그리고 20일 연속 상한가 모습을 기록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대한전선이 어느덧 3월 11일 날 2,850원대에서 현재 5,000원이 70원대 모습 보면서 단기간에 소위 더블의 모습을 좀 갖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저께 상한가에 갔었던 모습도 있고요. 지난 18일간 상한가 속에서 대한전선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는 그런 부분이 시장의 중심에 섰다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 종목이라는 것이 그동안 주가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시청자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데즈 컴바인을 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떴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기회적으로 뜨는 것은 아니냐 그런 어떤 관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내용은 52주 신고가 모습인데요. 이 종목들이 한동안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50의 신고가라기보다 최근 며칠간 중에 고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재무적으로 개선됐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고요. 과연 이런 종목들을 과연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코데즈 컴바인 보시더라도 대한전선 누군지 몰라도 이 종목을 주체적으로 사는 투자자는 이익을 받겠구나. 그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급등했던 종목이었죠. 대한전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 기준으로 이 시간 급등 종목은요, 이 지카 바이러스 국내 환자 발생 소식에 급등했던 녹십자 MS입니다. 지금은 결국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역시 진호생명과학도 관련 이슈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니아, 원림, 우성 아이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각 급락 종목은요, SS캠텍, TCN코, 원팩, 파이오링크, 행남자기입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네, 행남자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남자기의 경우가 오늘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행남자기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시장에 이슈가 있어도 코데이즈 컴파니와 같은 이상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행남자기 이제 그동안 주가가 오른 이유들 먼저 살펴본다면 엔터 사업을 좀 추가를 하겠다라는 소식만으로 이렇게 큰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 어떻게 좀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종목별로도 작은 이슈만으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행남자기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이제는 뭐 차익션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 워낙에 단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추세로 올라갈 만한 어떤 좀 이유라든지 기대감이 지금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손절가 제가 짧게 2,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남자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만큼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명문제약, 우성아이비, 진원생명과학, 50까지 거래량 급증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눈에 띄나요? 네, 여전히 지카바이러스 상당히 그 시장에서 테마성이 좀 굶주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명문제약도 현재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고요. 현재 9시 36분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명문제약이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저께는 4,710원대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에 현재 그 상당히 짧은 가격에 상당히 약한 가격에 거래량을 통해서 상승의 모습을 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 오늘 이런 결국 뉴스를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희와 비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서 지카바이러스는 결국 뉴스를 얼마나 많이 빨리 취득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명문제약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방산주를 비롯해서 지금 팩터는 소위 테마주성의 종목들은 그만큼 뉴스를 누가 많이 빠르게 취득하냐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매수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문제약을 비롯해 몇몇 종목들 상한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테마성에 상당히 굶주려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카바이러스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 뉴스 누가 빨리 알고 움직이냐라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신고가, 신저가, 경신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신고가 종목입니다. 대한금속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오일이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오일 우선주, 재미니투자, 우성 LST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반면 현재 시각 신저가 종목으로는 현대페인트, 한전 KPS가 있습니다. 네, 연일 정유주 S오일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S오일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의 경우도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이라든지 또 여타 이제 SK 이노베이션, 여타 정유주들 모두도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더 고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정유주보다는 오히려 좀 여타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모멘텀 있는 업종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그래도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유가가 이제 꾸준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안정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정유주의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S오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홀딩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이사님 전략 주시죠. 네, 체크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부각됐다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만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 부각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보다도 차익 매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익 매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진경 연구원님도 전략 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이제는 수급이라든지 또 또렷한 시장에 이끌 만한 이슈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바로 1분기 실적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별로 좀 집중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 시장 분위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에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헌터스 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JB스탁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미남주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 하루 지수의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워낙에 주변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증시 다우지수에서 에너지 업종과 헬스케어가 또 강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기업들이 또 새롭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가 올라왔고 우리 증시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자, 우리 증시만 본다라면 2000포인트 계속 잡을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긴 어려운 시점이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도 18,000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변곡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고민하는 때는 오히려 종목 장세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새로운 업종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고성장에 대한 섹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산 종목이 있죠. 자, 미남주 미리 산 종목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동전자통신 ADAS와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와 같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시장의 먹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미동전자통신 사실 요 근래 최근까지 수익이 정말 안정적으로 나타나다가 요 근래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음봉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11,850원까지 도달했을 때는 저희 수익률이 15% 이상이 되었었는데,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조정권을 주고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못 사신 분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딱 미남주에서 정해놓은 매수가 밴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1,3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라면 충분히 재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미처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최근에 음봉 기조를 보였지만은 전혀 손을 놓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미동전통신도 박스권 돌파를 계속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추세가 지금 다시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고성장에 대한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ADAS 자율주행차. 자, 우리가 그동안 엿보았던 AI, 인공지능이 다음 어떤 산업으로 갈까라고 궁금증을 준비를 한다면요. 자동차 쪽,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탑재될 수 있는 ADAS, 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 증시에서 새로운 섹터가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지금 뜰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와 같이 미동전자통신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업 미리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산다면 충분히 저점 기회라고 봅니다. 또 새로운 신규 관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기존에 잡았던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동전자통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특별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 공개방송을 통해서 최근까지 수익 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짧게 미남주에서 보는 미남 관심주들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판을 바꿀 수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미남주에서 잡아갔던 미동전자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미동전자통신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가운데 새로운 신규 매수자들도 같이 매수를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제시할 종목은요,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자, 이 종목 살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요 근래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건네드릴 겁니다. 오늘 특별 공개 방송 입장하신다라면은 어제 바른전자와 일경산업개발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인 프론티어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들 건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삼성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 공개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바로
이 방송 마치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미리 산 종목 미동전통실. 자, 내일도 다시 한번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 홀딩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로도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